안녕하세요. 최적원의 어른학교 최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 얘기하고 싶어요.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돈 버는 게 무엇인지, 돈을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돈 버는 게 뭔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배워놓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목, 돈 버는 것의 본질, 도움과 감사의 관계. 저희 아이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기 혹시 재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을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해도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 너 재수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너의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즉 10살 때부터 지금 19살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려 9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저는 아이의 성적을 물어봐 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는 너의 성적이 궁금하지 않아. 대신 네가 노력한 만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 정도는 물어보고 싶다. 정도는 얘기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 나왔으면 오 축하해. 노력한 것보다 안 나왔다면 아우 그래 상심이 많이 크겠다. 근데 아빠는 네가 노력한 만큼 그 모습까지 해줘서 고마워.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겠죠.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봤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고 아이의 엄마도 그럴 거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고등학생 아이한테 원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라. 성적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잘 가라. 그러면 너에게 대기업이라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해피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 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 대기업 1년에 몇 명이나 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대학교에서도 서울에 있는 학교도 되게 많잖아요. 인서울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말고도 인서울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만 하더라도 학교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도 많고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학생들로 대기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얼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뽑겠어요. 그럼 인서울이 아닌 곳들, 이런 곳들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기업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대기업은 충분히 필요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겁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 뽑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보면 성적이 다 비슷하고 학교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걸 볼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도 외모도 실력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외모에는 되게 선천적인 부분들도 들어갈 것 같아요.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옷 맵시 말고 좀 뭐 있죠? 체형 이런 것들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키나 체형 같은 경우 사실은 노력도 있겠지만 노력 아닌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직원을 선발하는데 뽑는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사람은 주관적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객관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게 똑같다면 외모가 실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다 똑같아. 성적도 똑같고, 뭐 면접도 봤는데 똑같고, 모두 똑같고, 모두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면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호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외모가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원인은 높은 경쟁, 방금 말씀드렸죠. 불확실한 취업 시장. 얼마나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덜 뽑고 있어요. 사회적 변화라는 것들도 걱정이 되죠. 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GPT랑 요즘에 같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GPT가 나와서 또는 뭐 다른 회사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지고 퇴화되는 직업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변화. 근데 이 GPT란 변화가 불과 3년이 안 됐다. 2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4년, 대학교 4년이면은 이미 GPT가 두 번은 나온 시기예요.
걔가 20살부터 졸업을 하는 26, 27 정도까지 시기가 그렇게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돈 버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도움과 가치의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세상의 원칙, 규칙 말씀드릴 거예요. 옛날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공동체의 해체와 개인화된 생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을에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1, 2, 3, 4, 5, 6, 7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옛날이야. 1850년대라고 보겠습니다. 사람들, 마을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농사 졌겠죠. 고민하고 있습니까? 농업이 주업이었으니까 우리는 상업을 천시하고 농업을 중시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다 농사를 지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5, 6, 7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겠죠. 사실 농사는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일하기가 쉬워져요. 옛날에 기계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다 모내기를 일일이 심었더라고요. 허리가 이렇게 탁 숙여가지고 허리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모내기를 했단 말이죠. 모내기를 하고 잡초가 올라오면 잡초도 뽑고 비가 안 오면 뭐 물도 대고 그러다 열심히 크는 거 봐서 겨울에 낚아주고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 뭐, 이 동네는 이때, 아니지, 전국이 비슷합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이 비슷한 시기에 농사를 같은 작물을 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 중 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0%가 농민이야. 이렇게 되면 다 똑같아. 5월달 되면 모내기를 하는 거고요.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한 9월달쯤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내기 할 때와 추수할 때는 모두 다 인력이 필요해요. 나머지 내가 모내기 말고 잡초 뽑는 건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위에는 모두 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뭐다? 품앗이었다. 내가 우리 마을에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 집도 하고 옆에 집도 모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들어진 문화가 나도 너 도와줄게. 너도 나 도와줘. 라는 그런 품앗이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똑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감사함의 의미를 그 대가를 뭐로 받았다고요? 다른 노동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도와줄게. 너도 날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제가 12층 1호에 사는데 12층 2호, 12층 3호가 있는데 하는 일이 다 달라. 나는 1월 달에 일하고 낮에 일하는데 2호 집은 3월 달에 일하고 낮에 일해. 4호 집은 7월 달에 일하고 밤에 일해.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일을 도와줘요? 심지어 하는 일이 그 일을 몰라.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옛날처럼 품앗이 문화가 될까요? 안 돼요. 옛날에 도와주면 야 나도 오늘 내가 너 도와줬지. 나도 내일 가서 너 도와줄게. 이런 게 됐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요. 품앗이가 안 돼.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사하면 돈을 드린다 라는 규칙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세상은 혼자 못 살아가. 어차피 혼자 못 살아가는 세상인데 누구한테는 도움 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도움 주고받는 게 편했어. 같은 일을 하니까 전 국민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달라. 그럼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까? 라고 하면 돈이라는 거지. 왜? 돈은 측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요. 동등하죠. 측정도 가능하고 또 누구한테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돈을 드린다고.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돈 안 주는데 충분히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나는 돈 안 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남이 준다. 남이 준다가 뭐예요? 광고.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거에 대한 내 노동력에 대한 감사함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받는다. 광고로 받는다. 그거 말고 나는 돈 안 받고 뭐로 받느냐? 신뢰라는 걸로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웬 신뢰인가 싶죠? 신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말 비슷한 얘기 이런 것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신용경제다, 아니면 신용사회다, 이런 얘기도 혹시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 얘기부터 해볼까요? 돈이 뭐예요? 종이로 만들어서, 근데 종이로 만드는 것들이 모두 다 돈이 되느냐?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다가 국가가 신용을 부여해줬기 때문에요. 자, 봐봐. 우리나라에 10,000원짜리 있잖아. 이 종이 있지. 위조한조가 안 되도록 내가 특수하게 만들어놓은 이 종이 쪼가리 국가에서 보증할게. 이거는 나라에서 인정한 돈이야. 여기다 신용과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옛날처럼 조개에다가 또는 돌에다가 또는 금에다가 또는 은에다가 이런 국가가 신용을 부여했잖아요. 그럼 걔도 돈이에요. 돈이란 게 사실은 나라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신용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게 돈으로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경제, 신용사회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치는 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국가가 신용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라서 신용경제,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 드려볼까요? 이 신용이라는 거 되게 재밌는데, 신용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돈 말고. 신용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사장. 어떤 회사 사장인데 물건을 발주할 거야. 그럼 누구에게 주문해요? 1번, 잘 만드는 사람. 2번, 시간을 지켜서 가져오는 사람. 3번, 1번도 2번도 아닌 대충 하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은 없겠죠. 3번은 없으실 거예요. 1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이 높은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 이 사람 물건 잘 만들어. 저 사람이 만든 물건 걱정하지 마. 장인이 만든 물건이라 그 사람이 하는 걸 걱정할 게 없어. 진짜로 그 사람이 뭘 하면은 뚝 부러져. 그렇게 하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조금 뭐 불량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급하게 요청을 해도 진짜 기본적인 품질 이상으로 해서 시간을 잘 지켜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신용이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얘기, 야, 쟤한테 맡기지 마. 야, 쟤는 안 돼. 야, 돈이 썩어나냐? 야, 쟤한테 물건 맡기게? 품질도 안 좋고 납기도 못 지켜. 안 돼. 신용이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물건뿐만 그럴까요? 또 신용이 낮으면 직업으로 직장인이 됐잖아요. 직장인을 가져도 금세 그만두게 돼요. 해직이 되죠. 왜? 그 사람한테 일 맡겼더니 너무 못해. 진짜 저성과자고. 그래. 그럼 사실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죠. 누구누구 씨, 진짜 죄송한데,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권고 사직을 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지. 회사도 기본적인 것은 그런 성과는 나와야지 하는 거지. 우리 회사는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갑니까? 해직을 유도해야죠. 신용이 없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내가 돈을 안 줘도, 내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 받았을 때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남이 줬다고요. 두 번째로, 내가 돈을 안 줬어도 여러분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 사람한테 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뢰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제공자는 돈을 받아도 돼요. 직접 받아도 되고 간접으로 받아도 됩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세상은 신뢰라는, 신용이라는 가상화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용이 먼저예요. 이 신용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돈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금, 은, 코인, 또 뭐 있죠? 주식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뭐가 될까? 완전 현금의 등가물인 수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로 받아도 돼. 무슨 얘기냐면 신용이 먼저라고요. 신용이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신뢰, 신용이라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언제든지 환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드린 도움이 너무 많아서
아, 저 사람 말이면 그래, 진짜 믿고 따를 만해. 내가 힘들면 저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물어봐야지. 그 정도의 신뢰를 쌓았잖아요. 그러면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제가 도움 드릴게요. 아, 그런 힘드신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아, 감사하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면 그 대가로 주셔야죠. 그 대가로 저에게 돈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신용이라는 코인, 신뢰라는 코인으로 돈으로 바꾸는 환전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용을 쌓고 그 다음으로 그 쌓은 신용으로 도움을 드리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적인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돈을 번다는 거,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거는 신용을 쌓고요. 이 쌓여둔 신용을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의 이야기로, 저의 생각으로,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실패를 줄여드리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